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들어찬 대강당은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쳤다. 카롤린 클라인은 나이 59에 파리 시립병원 내 수면 질환과의 2인자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녀가 좌중을 휘둘러 보고 나서 화이트보드에 잠자다 라고 썼다. 잠자는 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많은 안정제와 수면제를 소비한 적이 없어요. 프랑스에서만 매년 7천만 통이 팔려요. 그런데 수면제에는 꿈을 없애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녀가 화이트보드에 꿈꾸다 라고 적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물들을 보면 인류가 이미 3,700년 전부터 꿈을 사고의 원천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수메르인들이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서령 문자로 기록한 전파 문서들에서 흔적을 얻을 수 있죠. 인류 최초의 영웅은 오로지 꿈에 따라 행동하고 자는 동안에 신들과 소통했어요. 기원전 2500년대 이집트인들은 꿈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살찐 암소 7마리에 이어 마른 암소 7마리가 등장하는 파라오의 꿈이 7년간 닥칠 기근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파라오를 설득해 재난에 대비해 곡식을 비축하게 하죠. 한 사람의 꿈 덕분에 문명 전체가 생존할 수 있었어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히브리인 다니엘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얘기도 나와요. 그는 왕의 꿈속에 등장하는 진흙발이 달린 거인이 인류의 역사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상징한다고 이해했어요. 이는 훗날 다니엘의 예언이 현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해석되죠. 이 예에서도 꿈은 인류의 천년 역사를 결정해요.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잠자는 동안만 영혼이 하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성역 숭배, 즉 사원이나 동굴에 들어가 잠을 자면서 병을 고치는 관습이 있었어요. 병이 나으려면 꿈에서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영혼을 만들어야 했죠. 어떤 꿈들은 원로원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어요. 꿈을 분석하고 해석해 정치적 행동에 사용한 예죠. 대교황 그레고리오는 꿈을 음식의 과잉이나 결핍으로 인한 꿈, 악마가 보낸 꿈, 이건 주로 성적인 꿈이었죠. 신께서 보내신 꿈,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어요. 앞에 2가지는 아예 금지했어요. 바티칸에서 전몽술은 주술 행위로 간주돼 12세기부터 공식적으로 금지됐어요. 대부분의 무속 사회에서는 꿈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요. 시베리아인들은 밤에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간다고 믿어요. 영혼이 다시 몸으로 못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는 사람은 절대 깨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옛날 의식들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주 합리적인 것도 많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소위 원시사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이번에 카롤린이 스크린에 띄운 사진은 모두에게 친숙한 얼굴이었다. 1899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을 출간해요. 그는 꿈이 마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억압되거나 감춰진 욕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꿈은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자면 무의식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꿈은 오랫동안 신비의 대륙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1937년 신경생리학자인 너스니얼 클라이트먼이 평균 90분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수면의 4단계를 발견하죠. 그리고 1959년에 미셸 주베 교수가 클라이트먼의 연구를 보완해 역설 수면이라는 개념을 내놔요. 몸은 온전히 마비되는데 두뇌 활동은 극도로 활발한 수면 과정 중 아주 특이한 5번째 단계죠. 안구의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단계이기도 해요. 실험 대상자를 이때 깨우면 꿈을 쉽게 기억하죠. 자, 지금부터는 자각몽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각몽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호메로스예요. 오디세이아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민족과 만난 경험을 들려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이 깨지 않고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죠.
1967년에 꿈과 꿈을 운용하는 방법을 집필한 프랑스 작가 레옹 데르베 드생드니는 현대 꿈 연구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역설 수면 단계에서 자각몽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알려졌죠. 1980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의 정신생리학자 스티븐 라버지가 자각몽 연구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요. 그는 자각몽 연구소를 설립해서 뇌파도 EEG와 자각몽 상태임을 인지하게 되는 LED 안대를 함께 사용하는 실험을 진행해요. 일명 자각몽 알약 화학물질을 촉매제로 사용한 거죠. 1930년 킬턴 스튜어트는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우연히 세노이족을 만나요. 꿈을 통해서, 아니 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완벽하게 자각몽을 통제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이뤄요. 스튜어트에 따르면 세노이 사회에서는 불안이나 우울증, 공격성, 자살 충동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잠을 길들여서 이런 성향들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방금 언급한 부족의 이름을 보드에 적었다. 세노이. 우린 일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요. 3분의 1이나. 게다가 12분의 1은 꿈을 꾸면서 보내죠.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을 단순히 몸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거든요. 깨는 순간 꿈은 거의 자동적으로 잊혀요. 밤마다 미지근하고 축축한 침대 시트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한테는 신비롭기만 한데 말이에요. 잠의 세계는 우리가 탐험해야 할 신대륙이에요. 캔에서 쓸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평행세계죠. 앞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단잠 자는 법을 가르치는 날이 올 거예요. 대학에서는 꿈꾸는 방법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대형 스크린으로 누구나 꿈을 예술작품처럼 감상하는 날이 올 거예요. 무익하다고 오해를 받는 이 3분의 1의 시간이 마침내 쓸모를 발휘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게 될 겁니다.